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도면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설정하고, 두 번째 LT 스케일 설정, 세 번째 치수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두리 선과 표제란 작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줌 전체를 실행합니다. 다음 렉탱 명령을 이용해서 가로는 420, 세로는 297인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다음 지문을 보면 테두리선의 여백은 10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 10만큼 안쪽으로 평행 복사를 합니다. 다음, 자, 표제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란은 도면 테두리선에, 즉 상단 위쪽, 즉 도면 전체에 있어서 상단 왼쪽 부분에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익스플로드로 분해한 후 옵셋 100, 다음 옵셋 30만큼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트림을 이용해서 선 정리를 하고 이제 내부에 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10만큼 평행 복사를 한 다음 다시 옵셋 50만큼, 다시 옵셋 25만큼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이제 트림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안쪽에 이와 같은 문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명령을 실행해서 내부 영역을 잡아주고 문자의 크기는 3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 맞추기를 이용해서 중간 중심을 설정한 다음 수험 번호를 하고 먼저 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다음 문자를 선택을 하고, 자, 프로퍼티스, 즉 특성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의 특성을 바꾸기 위해서, 자, 특성 창에서 보면 일반 3D 시각화 밑에 문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부적인 제목 중에서 열에 있는 동적 부분을 클릭을 하고 동적이라는 값을 열 없음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특성 창을 닫아줍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문자의 4개의 방향에 이렇게 화살표 머리와 유사한 삼각형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복사 명령을 이용해서 문자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자, 이 부분은 그립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문자의 내용을 편집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수험 번호와 성명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면 되고 감독 확인 부분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자,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든 후에 요구사항에 보면 A 부분 단면 상세도와 남측 인면도 두 개에 대한 테두리 선과 표제란을 만들어야 하므로, 즉 도면 양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 처음에 만든 거는 40배로 키워줍니다.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40배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 전체를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를 이렇게 복사한 다음 복사된 양식은 스케일 명령을 적용해서 1.25배를 키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양식은 A 부분 단면 상쇄도를 작업할 양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남측 인면도, 즉 50분의 1 도면을 작업하게 한 양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단면 상쇄도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 상쇄도 작업이 서툰 분들은 A 부분 단면 상쇄도 모범 답안을 보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현재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고 이와 같이 두 개의 중심선 작업을 합니다. 자, 다음, 자, 먼저 현재 작업된 이 중심선 중에서 수평선은 지반선 위치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결선 위치를 잡기 위해서 옵셋 1100만큼 아래로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내 바닥의 높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면 우리가 실내 바닥의 높이를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계단의 높이를 200으로 보고 지면에서 하나, 둘 해서 이 테라스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00이고 다시 현관에서 계단 하나의 높이만큼 올라가므로 거실의 높이는 600입니다. 그래서 옵셋 600. 다음, 자, 지문에 보면 반자 높이는 2400이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옵셋 2400만큼 평행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테두리 보의 높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작업할 도면을 회전시켜서 조금 편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가 위로 가게, 즉 우리가 작업할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고, 자, 지붕 마룻대에서부터 끝에 있는 벽체선까지의, 즉 벽체 중심선까지의 길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체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3600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테두리 보의 높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높이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650이나 700 정도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옵셋 650. 자, 다음 지붕 마룻대의 높이는 지금 중심선을 잡지 않고 작업이 끝난 후 아래쪽에 있는 이 중심선을 복사해서 이쪽에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수평 중심선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수직 중심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리는 벽체에서 보면, 자, 절단선이 마룻대와, 자, 이 벽체를 지나가는데 마룻대 부분에도 이렇게 벽이 있으므로 이 거리만큼 옵셋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옵셋 3600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다음, 자, 절단선의 끝 부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감선으로 옵셋 1000만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옵셋 1000. 자,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절단해서 가장 기본적인 선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면 작업을 위한 중심선과 파단선 그리고 테두리 선, 표제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올리는데 중점을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